여러분 안녕하세요. 롤센터 파트 A, 횡하중 전달량 분포와 서스펜션 강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먼저 스프렁 질량 중심과 언스프렁 질량 중심의 위치가 전체 질량 중심의 위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스프렁 질량 중심의 수평면상의 위치와 수직면상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선 비디오 0075 롤센터 파트 7에서 구한 바가 있는 차량 롤센터에 대하여 프런트 및 리어 서스펜션의 각 요소들인 스프링, 안티롤바가 발생시키는 롤 앵글, 롤 강성 및 롤 모멘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 타이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롤 그레디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롤 강성에 대한 표현 중 잘못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서스펜션 롤 강성과 엑슬 롤 강성은 서로 병렬로 연결되며 이들을 합하면 해당 축 전체 라이드 롤 강성이 된다. 2번, 서스펜션 롤 강성과 엑슬 롤 강성은 서로 직렬로 연결되며 이들 각각의 역수를 합하면 해당 축 전체 라이드 롤 강성의 역수가 된다. 3번, 스프링 롤 강성과 안티롤바 강성은 병렬로 연결된다. 4번, 서스펜션 롤 강성은 서스펜션 롤 각에 대한 서스펜션 롤 모멘트의 변화율이다. 이들 중 맞는 답 한 개를 골라보십시오. 이번 비디오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힘은 하중 전달 배분에 관련된 힘입니다. 지난 비디오 0075 롤센터 파트 7에서 우리는 전륜과 후륜에 대하여 여기 두 개의 식을 유도한 바가 있으며 번호를 붙인 6개의 항목들이 하중 전달 6개 요소라고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식에서 1번과 4번은 스프렁 질량이 롤센터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의한 하중 전달량이며 2번과 5번은 스프렁 질량 내에 기인하여 전륜 롤센터를 수평으로 지나는 횡력에 의한 하중 전달량이고 3번과 6번은 언스프렁 질량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하중 전달량입니다. 이번 비디오와 관련된 하중 전달 항목은 1번과 4번 항에 대한 내용이며 스프렁 질량이 롤 센터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의한 하중 전달량입니다. 이들 전축과 후축의 하중 전달량은 전축 서스펜션의 강성 K-파이-F 혹은 후축 서스펜션의 강성 K-파이-R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내용과 이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은 이번 비디오에서 사용되는 식들에서 사용된 물리량 심볼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행은 질량의 종류를 정리하였고 두 번째 행은 무게의 종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은 각 무게중심 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행은 종방향의 차량 길이의 종류를, 다섯 번째 행은 횡방향 길이의 종류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자들의 풀네임을 나타내었습니다. M은 질량을, W는 무게를 나타내고 H는 높이를, L은 종방향 길이를, 그리고 T는 횡방향 길이를 나타냅니다. 첨자의 S는 스프렁 질량 혹은 스프렁 무게를 나타내고 U는 언스프렁 질량 혹은 무게를 나타냅니다. P는 스프링을, B는 안티롤 바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나타낸 물리량 심볼은 모션 레이쇼, 각도, 롤 그레디언트, 롤 강성, 그리고 강성값들입니다. 이들은 스프링, 안티롤바, 그리고 타이어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볼 이름 RM은 모션 레이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RMPF는 전축 스프링의 모션 레이쇼를 나타냅니다. 파이는 롤각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파이 PF는 전축 스프링에 대한 롤각을 나타냅니다. 알파이는 롤 그레디언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알파이 PF는 전축 스프링에 대한 롤 그레디언트를 나타냅니다. 첨자 중 P는 스프링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K파이 PF는 전축 스프링에 대한 롤 강성을 나타냅니다. B는 안티롤 바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K-파이-BF는 전축 안티롤바에 대한 롤 강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T는 타이어 혹은 X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K-파이T는 엑슬롤 강성이고 K-파이T-F는 프런트 엑슬롤 강성을 나타냅니다. 스프렁 질량의 롤 운동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와 하중 전달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프렁 질량의 무게 중심 위치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 그림은 차량의 탑뷰를 나타냅니다. 왼쪽이 차량 앞부분이고 오른쪽이 차량 뒷부분입니다.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 위치는 차량 전체 무게중심과 언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 좌표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수평면상에서 스프렁 무게 위치를 구해보겠습니다. 스프렁 무게는 차량 전체 무게에서 언스프렁 무게를 제외한 값이므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전축의 언스프렁 질량은 좌측 언스프렁 질량과 우측 언스프렁 질량의 합이므로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후축의 언스프렁 질량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축에 대한 모멘트 평형으로부터 차량 전체 무게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WLF는 스프렁 무게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WSLSF와 언스프렁 무게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WURL을 합한 모멘트와 평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식 4의 모멘트 평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4를 전축에서 스프렁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 LSF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5를 얻을 수 있고 전체 휠베이스 L에서 LSF를 빼면 스프렁 무게 중심에서 후축까지의 거리 LSR,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후축에 대한 모멘트 평형으로부터 전체 무게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WLR은 스프렁 무게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WSLSR과 언스프렁 무게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WUFL을 합한 모멘트와 평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식 7의 모멘트 평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7을 전축에서 스프렁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 LSR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8을 얻을 수 있고 전체 휠베이스 L에서 LSR을 빼면 스프렁 무게 중심에서 후축까지 거리 LSF를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평면상에서 스프렁 무게의 횡방향 위치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축의 트랙과 후축의 트랙 길이는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식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축과 후축 트랙의 평균값을 전체 차량의 대표 트랙 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식 11과 식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축과 후축의 언스프렁 질량의 분포는 좌측과 우측이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축의 전체 언스프렁 질량은 식 13으로 후축의 전체 언스프렁 질량은 식 1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측 전륜과 후륜 타이어 중심을 지나는 종방향 선에 대한 모멘트 평형식을 식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15의 첫 번째 항, 차량 전체 무게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WYT는 두 번째 항, 스프렁 무게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WSYS와 세 번째 항, 언스프렁 무게가 발생시키는 모멘트와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식 15를 좌측 타이어 중심을 지나는 종방향 선에서 스프렁 무게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YS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1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측면에서 스프렁 질량 중심의 위치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차량의 측면뷰를 나타냅니다. 왼쪽이 차량 앞부분이고 오른쪽이 차량 뒷부분입니다. WSF는 프론트 스프렁 무게를, WSR은 리어 스프렁 무게를 나타냅니다. 스프렁 무게와 종방향 위치를 알고 있으면 전축에 걸리는 스프렁 무게와 후축에 걸리는 스프렁 무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멘트 평형으로부터 전축에 작용하는 스프렁 무게 WSF는 스프렁 무게 WS, 스프렁 무게 중심에서 후축까지의 거리 LSR, 그리고 휠베이스 L을 사용하여 식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후축에 작용하는 스프렁 무게 WSR은 스프렁 무게 WS, 스프렁 무게 중심에서 전축까지 거리 LSF, 그리고 휠베이스 L을 사용하여 식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뷰로부터 스프렁 무게 중심의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와 만나는 수평선에 대해서 각 무게들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들의 평형 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전체 무게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WHCG는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WSHSCG, 전축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WUFHUF, 그리고 후축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WURHUR의 합과 같아야 하므로 식1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19를 스프렁 무게 중심 높이 HSCG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2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렁 질량의 롤 모멘트 파일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롤 센터 높이 RC에서 스프렁 무게 중심 MS까지의 거리 H가 모멘트 파일 길이입니다. 이전 비디오 H0075 롤 센터 파트 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리 H는 스프렁 질량 MS가 횡가 속도를 받을 때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팔입니다. 거리 H는 식 21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은 식 21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치만 선택하여 간단히 나타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오른쪽 그림과 삼각형의 크기와 형상을 다르게 나타내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롤센터 RC와 스프렁 무게 중심 MS 사이의 거리 H는 스프렁 무게 중심 높이 HSCG에서 HRCF를 빼고 여기서 다시 그림의 3번으로 나타낸 길이를 뺀 값입니다. 이 내용을 식 2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21 오른쪽 세 번째 항은 그림의 3번으로 나타낸 길이이며 삼각형 RCF, RC와 점 P로 이루어진 삼각형과 RCF, RCR과 점 Q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닮은 꼴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높이, RC에서 P까지의 삼각형 높이는 점 P가 점 RCF에서 떨어진 수평거리에 비례합니다. P점이 점 RCF에서 거리 L만큼 떨어지면 점 P는 점 Q와 일치하게 되고 이때 삼각형 높이는 HRCR에서 HRCF를 뺀 값이 되며 식 21의 세 번째 항 분수식의 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번으로 나타낸 점 P에서 RC까지 길이를 식 21의 세 번째 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높이 H는 스프렁 무게 중심 높이 HSCG에서 프런트롤 센터 높이 HRCF를 빼고 여기서 다시 길이 3번을 뺀 값이므로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롤 강성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롤 강성은 롤각에 대한 롤 모멘트의 변화량으로 정의됩니다. 스프렁 물체의 롤 강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스프링에 의한 롤 강성, 안티롤 바에 의한 롤 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어에 의한 롤 강성입니다. 스프링과 안티롤바는 서스펜션 링크와 스프렁 물체를 연결시키는 부품으로 이들이 발생시키는 롤 강성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두 개를 합한 롤 강성을 서스펜션 롤 강성이라고 합니다. 하중 전달이 발생하면 내측 타이어와 외측 타이어 변형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타이어에 의한 엑슬 롤 각이 발생합니다. 서스펜션 롤 강성과 엑슬 롤 강성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 3개의 모든 롤 강성을 종합한 전체 롤 강성을 나이드 롤 강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반 승용차에서는 타이어에 의한 롤 강성이 다른 두 가지의 강성값보다 8배 이상 상대적으로 훨씬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엑슬 롤 각을 무시할 수 있으나 서스펜션 롤 강성이 큰 경우에는 서스펜션 롤 각의 크기가 타이어의 롤 각의 크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의 롤 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프렁 물체의 롤을 분석할 때 타이어의 롤각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타이어가 발생시키는 최대 롤각은 통상 1도에서 2도 사이에 있습니다. 스프링에 의한 모멘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차량 동력학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어 노면 접촉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스프링, 안티롤바, 댐퍼 등 서스펜션 부품들에게 힘이 작용될 때
이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힘들이 이들 서스펜션 부품들이 장착되는 부위에서 발생하고 이들 힘은 결국에는 노면과 타이어의 접촉면에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서스펜션 부품들이 발생시키는 차량의 횡하중 전달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들 서스펜션 부품들이 발생시키는 힘을 휠에서 발생하는 힘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좌측 스프링 강성을 KPL이라 하고 우측 스프링 강성을 KPR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좌측 스프링 강성과 우측 스프링 강성이 같을 경우에 스프링 강성을 KP라고 하면 이들 관계를 식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프링 레이트로 휠 레이트를 계산하면 식 2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RMP는 스프링에 대한 모션 레이쇼이고 KWP는 스프링에 대한 휠 레이트입니다. 휠 레이트 KWP로 스프링에 의한 발령 모멘트 MP를 계산하면 식 24를 얻을 수 있고 식 24를 다시 정리하면 식 2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25가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스프렁 질량이 롤 운동을 할 때 차량 스프링의 변형을 간단히 나타낸 것입니다. 위쪽 그림은 변형 전 모습이고 아래쪽 그림은 변형 후 모습입니다. 파이 S는 스프렁 질량의 롤 앵글입니다. 롤 앵글 파이 S에 대해서 스프링의 변형 길이 델타 L은 절반의 트랙 길이에 롤각 파이 S를 곱하여 식 2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프렁 질량의 롤에 따라 한쪽 스프링의 길이는 줄어들고 다른 쪽 스프링의 길이는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노면에 우력 FP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력 FP는 휠 레이트 KWP를 이용하여 식 2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력 FP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MP는 식 2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26의 스프링 변형량 델타 L을 식 27에 대입하고 식 27의 우력 FP를 식 28에 대입하면 모멘트 MP를 식 29와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독립형과 서스펜션의 스프링 강성으로부터 스프링 롤 강성을 구해보겠습니다. 스프링에 대한 발령 모멘트는 전축과 후축에 대해서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 서스펜션에 대해서 전축 스프링의 발령 모멘트 MPF는 전륜 스프링의 휠 레이트 KWPF를 사용하여 식 3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리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리어 스프링의 발령 모멘트 MPR은 리어 스프링의 휠 레이트 KWPR을 사용하여 식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전체에 작용하는 스프링에 의한 발령 모멘트는 이들 둘을 합하여 식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이 S가 작고 차량 전체의 트랙 넓이가 식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륜과 후륜에서 똑같다고 하면 스프링에 의하여 차량 전체에 작용하는 모멘트 MP는 식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륜 트랙과 후륜 트랙이 서로 다르다면 식 10에 나타낸 이들의 평균값을 근사값으로 사용합니다. 식 34에서 KWP는 식 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런트 휠 레이트와 리어 휠 레이트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롤 강성은 롤각에 대한 롤 모멘트의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프런트 스프링에 대한 롤 강성 K-PF는 앞서 구한 식 30을 이용하여 식 36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36으로 나타낸 프런트 스프링의 롤 강성 K-PF의 단위는 뉴턴 미터 퍼 라디 아닙니다. 식 37은 식 35의 프런트 스프링의 롤 강성을 뉴턴 미터 퍼 디그리로 나타낸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리어 스프링에 대한 롤 강성 K-PR은 식 38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39는 식 38의 리어 스프링의 롤 강성을 뉴턴 미터 퍼 디그리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전 비디오 H007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프렁 질량의 비틀림 변형이 없다면 롤각은 전축과 후축에서 모두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롤각은 전축과 후축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차량 전체 스프링에 대한 모멘트는 식 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륜 모멘트와 후륜 모멘트를 서로 더한 값이므로 차량 전체 스프링의 롤 강성 K-P를 식4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33과 식35를 식40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스프링에 의한 차량 전체의 롤 강성을 나타내는 식4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41을 뉴턴 메터 퍼 디그리로 나타내면 식42가 됩니다. 이번에는 안티롤 바의 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실제 차량의 안티롤 바입니다.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안티롤 바의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프론트 안티롤 바를 대표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안티롤 바는 기능을 중심으로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단에 1개씩 2개의 밴딩암이 있고 가운데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토션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토션 엘리먼트는 비틀림 힘만 받고 힘이 작용해도 중심축은 변하지 않습니다. 밴딩암은 스프렁 질량의 롤이 발생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형되므로 토션 엘리먼트에 비틀림 토크를 발생시킵니다. 비틀림 토크를 발생시킬 때 밴딩암을 통해서 하중이 전달되므로 2개의 밴딩암에서는 굽힘 응력이 발생합니다. 이들 3개의 요소들은 패러렐이 아니고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강성값 KB는 식4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리즈로 연결된 스프링 강성 계산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티롤 바의 단면은 통상 가운데가 비어있는 파이프 형상의 부품을 사용합니다. 이들 파이프의 내경을 RI, 외경을 RO라고 하겠습니다. 토션 엘리먼트의 강성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극관성 모멘트 J가 필요하고 내경과 외경을 사용하여 식4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밴딩암의 강성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면 2차 모멘트 I가 필요하고 내경과 외경을 사용하여 식44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티롤 바의 밴딩암 강성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밴딩암의 강성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프렁 하중의 롤 운동으로 비틀림 하중이 작용했을 때 밴딩암 끝단에 위치한 점P와 점Q의 변이를 알아야 합니다. 왼쪽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밴딩암 2개는 토션 엘리먼트 양단의 토션 엘리먼트와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프렁 질량의 롤이 발생하면 이들 밴딩암 2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토션 엘리먼트의 비틀림 응력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안티롤 바의 비틀림 밴딩암 끝단에서 발생하는 P점과 Q점의 변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밴딩암 A의 굽힘 변이 델타 A, 토션 엘리먼트 LTB의 비틀림각, 그리고 밴딩암 C의 굽힘 변이 델타 C를 알아야 합니다. 밴딩암 A와 밴딩암 C의 단면이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을 경우에 델타 A와 델타 C를 구해보겠습니다. 밴딩암의 굽힘 하중에 의한 변이 델타 A는 식 46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 분모에서 이는 영수 모듈러스이고 I는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따라서 밴딩암 A의 굽힘 강성은 식 47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밴딩암의 굽힘 하중에 의한 변이 델타 C도 같은 방법으로 식 48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밴딩암 C의 굽힘 강성 KTC도 식 4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티롤 바의 토션 엘리먼트에 대한 비틀림 강성을 구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의 측면 뷰를 나타냅니다. 그림과 같이 밴딩암 끝단에 우력 F가 작용했을 때 토션 엘리먼트의 비틀림 토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세타는 비틀림 각을, 델타 B는 밴딩암 점 P와 점 Q의 상대 변이를 나타냅니다. 식 5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멘트 암들의 길이 LTA와 LTC의 길이가 같다면 이를 LT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토션 엘리먼트에 작용하는 비틀림 토크는 힘 F의 밴딩암 길이 LT를 곱하여 식 5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토션 엘리먼트의 극관성 모멘트는 앞서의 식 43으로 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토션각 세타를 식 5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53에서 G는 모듈러스 오브 리지디티, 즉 전단 탄성계수입니다.
사익각 세타를 이용하여 점 P와 점 Q의 상대 변위에 대한 근사값을 식 54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사익각 세타는 식 5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55의 세타를 식 53에 대입하면 식 5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52의 모멘트 M을 식 56에 대입하면 식 57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션 엘리먼트의 강성값 KTB는 힘 F를 변이 델타 B로 나눈 값이므로 식 57을 KTB에 대하여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토션 엘리먼트의 강성값 KTB를 식 58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밴딩암 A의 강성 KTA, 토션 엘리먼트의 강성 KTB, 그리고 밴딩암 C의 강성 KTC를 종합하여 프런트 안티롤바의 전체 강성값 KB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세 개의 엘리먼트는 서로 패러렐이 아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강성 값을 더해서 계산하면 안 되고 식 5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역수를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식 47로 구한 밴딩암 A의 강성값 KTA, 식 49로 구한 밴딩암 C의 강성값 KTC, 그리고 식 58로 구한 토션 엘리먼트의 강성값 KTB를 식 59에 대입해서 프런트 안티롤바의 전체 강성값 KBF를 구할 수 있습니다. 리어 안티롤바의 전체 강성값 KBR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여기 그림은 AA 암 서스펜션에서 스프렁 질량의 롤이 안티롤 바를 비롯한 서스펜션 부품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위쪽 그림은 스프렁 질량의 롤이 발생하기 전이고 아랫 그림은 스프렁 질량의 롤이 발생한 후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림은 안티롤 바의 측면 뷰를 나타내었습니다. AA 암에서 일반적으로 어퍼암은 로어암보다 짧게 설계됩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이유는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프렁 질량의 롤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약 너클과 연결되는 어퍼암의 바깥 연결점이 횡방향 내측으로 이동하는 변이를 조약 너클과 연결되는 로어암의 바깥 연결점이 횡방향 내측으로 이동하는 변이보다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로 횡방향에서 타이어의 위쪽은 내측으로 들어가고 타이어의 아래쪽은 밑쪽 대비하여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캠버각이 음의 방향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차량 핸들링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코너링 시의 음의 캠버각이 형성되어 타이어 슬립각과 별도로 발생하는 캠버 스러스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티롤바에 의한 모멘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전축 서스펜션 안티롤바의 전체 강성 KBF를 식 59와 같이 구하였으므로 전축 안티롤바에 의한 휠 레이트 KWBF를 롤바의 전체 강성 KBF를 이용하여 식 60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60에서 RMBF는 안티롤 바의 모션 레이쇼를 나타냅니다. 앞서 스프링에 의한 모멘트를 29식을 이용해서 구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안티롤 바에 의한 모멘트 MBF를 식 29를 참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식 29의 휠 레이트 KWP를 프런트 안티롤 바의 휠 레이트 KWBF로 바꾸면 안티롤 바에 의한 모멘트 MBF를 식 61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식 61을 정리하면 전축의 안티롤 바에 의한 모멘트 MBF의 최종식 6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티롤 바에 의한 휠 레이트와 모멘트를 전륜과 후륜에서 각각 구하였으므로 전륜과 후륜의 안티롤 바 전체가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전륜 안티롤 바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MBF는 식 62로 후륜 안티롤 바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MBR은 식 6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륜과 후륜의 안티롤 바가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합을 서로 더하면 전체 안티롤 바가 차량 전체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이므로 식 6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롤각 파이 S가 작고 휠 트랙 TW가 전륜과 후륜에서 똑같은 값을 갖는다고 하면 차량 전체의 안티롤 바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MB를 식 6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륜 트랙과 후륜 트랙이 서로 다르다면 식 10에 나타낸 이들의 평균값을 근사값으로 사용합니다.
식 65의 KWB는 식 66으로 정의됩니다. 식 66에서 KWBF는 전축 안티롤바의 휠 레이트이고 KWBR은 후축 안티롤바의 휠 레이트입니다. 전축 안티롤바와 후축 안티롤바는 스프렁 질량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차량 전체 안티롤바의 휠 레이트 KWB는 이들 둘을 합한 값이고 식 6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티롤바의 롤 강성을 구해보겠습니다. 롤 강성은 롤각에 대한 롤 모멘트의 변화량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프론트 안티롤바의 강성은 식 67의 두 번째 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67의 두 번째 항, 분자, MPF의 식 61을 대입하면 식 67의 세 번째 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각도 단위로 나타내면 식 6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리어 안티롤바의 강성은 식 69의 두 번째 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69의 두 번째 항의 분자, MPR의 식 63을 대입하면 식 69의 세 번째 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각도 단위로 나타내면 식 7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차량 전체의 롤 강성은 식 71의 두 번째 항으로 정의됩니다. 안티롤바에 의한 차량 전체 모멘트, MB는 전축 모멘트, MBF와 후축 모멘트, MBR의 합이므로 식 71의 세 번째 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 71의 세 번째 항에 식 62와 식 63을 대입하면 식 71의 네 번째 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롤각 파이 S가 작고 전축 트랙과 후축 트랙의 평균을 전체 차량의 트랙으로 정의하면 안티롤바의 롤 강성을 식 7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각도 단위로 나타내면 식 7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의 롤 강성과 안티롤바의 롤 강성을 구하였으므로 이들 둘을 합한 전체 서스펜션 롤 강성을 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차량 전체의 스프링에 대한 롤 강성 K-P를 식 74와 같이 구하였으며 차량 전체의 안티롤바에 대한 롤 강성 K-B를 식 75와 같이 구하였습니다. 스프링과 안티롤바는 스프렁 질량의 병렬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둘이 발생시키는 차량 전체의 서스펜션 롤 강성 K-S는 식 7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 둘을 그대로 합하면 됩니다. 식 74로 나타낸 스프링 롤 강성 K-P와 식 75로 나타낸 안티롤바의 롤 강성 K-B를 합하면 차량 전체의 서스펜션 롤 강성 K-S가 되는 것을 식 7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스프렁 질량에 대한 좌우 휠의 상대 변이가 똑같은 경우에는 안티롤바의 롤 강성은 제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좌우 휠이 똑같은 높이로 동시에 더블 범프하는 경우에는 안티롤바에서 전혀 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정 반경을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에서 롤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과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앞서의 비디오 C0075 롤센터 파트 7에서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롤센터 RC에 대한 평형 방정식 77로부터 시작합니다. 식 77을 파이 S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7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78에서 우변항의 분모에 있는 K 파이 S는 차량 전체에 대한 롤 강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식 78에서 얻은 롤각 파이 S의 표현은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 배분을 전륜과 후륜에 대해서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정의에 따라 롤 앵글 그레디언트는 식 79의 두 번째 항에 나타낸 바와 같이 롤각을 횡가속도로 미분한 값이므로 식 78을 횡가속도 AY로 미분을 하면 식 79의 마지막 항에 나타낸 바와 같이 롤 그레디언트 알파이 S를 구할 수 있습니다. 롤 그레디언트 알파이 S는 식 7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프렁 질량의 매스와 롤 센터에서 스프렁 무게중심까지의 높이에 비례하고 서스펜션 롤 강성으로부터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롤 모멘트 값을 뺀 값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롤 센터에 대한 스프렁 질량의 모멘트암은 지난 비디오 H0075
롤센터 파트 7에서 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구한 식 79로부터 스프렁 질량이 횡가속도로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대하여 모멘트 파이 h를 롤 그레디언트의 함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h는 롤센터와 스프렁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길이 h는 스프렁 질량에 기인한 횡력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모멘트에 대한 모멘트 파이 길이를 나타냅니다. 식 79를 롤센터와 스프렁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 h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8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8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롤센터에서 스프렁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h는 롤 그레디언트 알파이 s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엑셀롤 강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엑셀롤 강성은 타이어의 강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강성은 스프링이나 안티롤바의 강성보다 훨씬 큰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타이어 변형이 크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엑셀롤 강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차량에서 엑셀롤 각은 1도에서 2도 사이에 있으며 서스펜션 롤 각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서스펜션의 롤 강성이 크다면 엑셀롤 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좌측 타이어 강성은 전륜 좌측 타이어 강성과 후륜 좌측 타이어 강성의 합으로 식 8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타이어 강성은 전륜 우측 타이어 강성과 후륜 우측 타이어 강성의 합으로 식 8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3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파이 t가 작고 좌측 타이어 강성과 우측 타이어 강성이 서로 같으며 전축 트랙과 후축 트랙이 서로 같다고 하면 롤 모멘트 MS를 식 8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엑셀롤 강성의 정의로부터 K 파이 t는 식 84의 첫 번째 항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 83의 MS를 식 84의 두 번째 항에 대입하면 식 84의 세 번째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84를 각도의 단위로 식 8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이드롤 강성은 서스펜션 롤 강성과 엑셀롤 강성이 모두 포함된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림의 서스펜션 롤 각과 엑셀롤 각을 한꺼번에 나타내었습니다. 엑셀롤 각 파이 t는 타이어의 변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롤 각이고 서스펜션 롤 각 파이 s는 스프링과 안티롤 바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롤 각입니다. 이 두 개의 각을 모두 합한 각 파이가 차량의 최종적인 롤 각입니다. 여기서 계산된 전체 롤각 파이를 라이드롤 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서스펜션 롤 강성 K 파이 s는 식 76으로 구하였으며 엑셀롤 강성 K 파이 t는 식 84로 구하였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스펜션 롤 강성 K 파이 s와 엑셀롤 강성 K 파이 t는 병렬이 아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롤 강성이 모두 반영된 라이드롤 강성 K 파이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렬로 연결된 강성식 86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 86의 분수식을 K 파이 r에 대해서 풀면 식 87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스프렁 물체의 비틀림과 롤각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내었습니다. 빨간색 직선과 하늘색 직선은 참고선입니다. 빨간 선은 스프렁 물체의 앞쪽 끝단에 붙어 있고 파란 선은 스프렁 물체의 뒤쪽 끝단에 붙어 있습니다. 상변의 그림은 스프렁 물체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하변의 그림은 스프렁 물체의 비틀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상변의 섹션 AA의 그림과 같이 스프렁 물체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프렁 물체의 전축 롤각 파이 F와 후축 롤각 파이 R이 서로 똑같습니다. 서스펜션 강성이 커서 타이어 변형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 전축에서 스프렁 물체의 롤각은 프런트 서스펜션의 롤각과 프런트 엑셀 롤각을 더하여 식 8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후축에서 스프렁 물체의 롤각을 식 8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프렁 물체의 비틀림이 없다면 스프렁 물체의 롤각은 후축에서도 전륜과 똑같아야 하므로 이를 식 9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렁 물체 전체 롤각은 식 9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스펜션 롤각 파이 s와
엑셀롤각 파이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프렁 질량에서 비틀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축과 후축에서 롤각이 식 9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달라집니다. 아래쪽 그림은 비틀림이 발생하여 스프렁 물체의 비틀림각 세타 S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프렁 질량의 비틀림 때문에 리어롤각 파이R이 프론트롤각 파이 F보다 적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식 9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론트롤각 파이 F와 리어롤각 파이 R의 차이각이 스프렁 물체의 비틀림각입니다. 타이어의 변형을 고려한 라이드롤 그레디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롤 그레디언트는 횡가속도 AY에 대한 롤각 파이의 변화율이며 식 9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서스펜션 롤각과 엑셀 롤각을 한꺼번에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롤각 파이는 이들 서스펜션 롤각과 엑셀 롤각을 서로 합친 것입니다. 차량 전체 롤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로 서스펜션 롤 그레디언트와 엑셀 롤 그레디언트를 합하여 식 9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95에서 알파이S는 서스펜션의 롤 그레디언트를, 알파이T는 엑셀 롤 그레디언트를 나타냅니다. 서스펜션 롤 그레디언트 알파이S는 서스펜션 롤각 파이S를 사용하여 식 96과 같이, 엑셀 그레디언트 알파이T는 엑셀 롤각 파이T를 사용하여 식 9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엑셀 롤각과 엑셀 그레디언트는 서스펜션 롤각과 서스펜션 그레디언트보다 상당히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지만 서스펜션 롤 강성이 크면 서스펜션 롤각과 엑셀 롤각의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엑셀 롤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롤 강성에 대한 표현 중 잘못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서스펜션 롤 강성과 엑셀 롤 강성은 서로 병렬이 아닌 직렬 연결되며 이들의 역수를 합한 값이 라이드 롤 강성의 역수가 됩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답입니다. 2번 서스펜션 롤 강성과 엑셀 롤 강성은 서로 직렬로 연결되며 이들 각각의 역수를 합하면 해당 축 전체 라이드 롤 강성의 역수가 됩니다. 3번 스프링 롤 강성과 안티롤 바 강성은 병렬로 연결됩니다. 4번 서스펜션 롤 강성은 서스펜션 롤 각에 대한 서스펜션 롤 모멘트의 변화율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 틀린 답은 1번입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프렁 무게 중심 위치에 관련 인자들은 종방향 위치와 관련하여 전체 차량 무게 및 종방향 무게 중심 위치, 스프렁 무게, 언스프렁 무게, 휠베이스가 있고 횡방향 위치와 관련하여 전체 차량 무게 및 횡방향 무게 중심 위치, 스프렁 무게, 언스프렁 무게, 휠트랙이 있습니다. 스프렁 물체의 롤 운동에서 서스펜션 롤 각은 스프렁 질량의 횡가속도가 작용하여 롤 센터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스프렁 질량의 횡단면 회전각이며 스프렁 질량이 롤 센터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서스펜션 롤 강성으로 나눈 각과 같습니다. 엑셀 롤 각은 횡가속도로 좌우측 타이어의 수직 하중이 달라지면 타이어 변형으로 좌우 휠 센터의 수직 위치가 달라져서 발생합니다. 일반 차량에서 엑셀 롤 각은 서스펜션 롤 각의 8분의 1 수준이며 최대값은 1도에서 2도 사이의 범위에 있습니다. 일반 차량과 같이 엑셀 롤 각이 서스펜션 롤 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을 때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롤 강성이 커서 서스펜션 롤 각이 엑셀 롤 각에 가깝게 작아지면 엑셀 롤 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롤 강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스프렁 물체의 롤 강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스펜션 롤 강성의 스프링에 의한 롤 강성과 안티롤 바에 의한 롤 강성이 있으며 타이어에 의해 발생하는 엑셀 롤 강성이 있습니다. 롤 강성들의 상호 관계를 보면 스프링 롤 강성과 안티롤 바 롤 강성은 병렬로 연결되고 서스펜션 롤 강성과 엑셀 롤 강성은 직렬로 연결됩니다. 서스펜션 롤 강성은 서스펜션 롤 각에 대한 서스펜션 롤 모멘트의 변화량을 나타내고
나이드 롤 강성은 이상 3개의 모든 롤 강성을 종합한 전체 롤 강성을 나타냅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지식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비디오 H007사는 차량 롤 센터의 6번째 파트로서 회전하는 차량 부품의 자이로스코프 효과가 핸들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범프와 리바운드 시의 자이로스코프 효과에 의한 토크 스티어를 알아보았고 차량 선회 시 엔진 부품들의 회전과 차량 휠의 회전이 핸들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비디오 H007호 롤센터 파트 7에서는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 위치를 구하는 방법과 전체 하중 전달 요소를 설명하였으며 하중 전달 배분 비율의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차량 롤센터의 마지막 파트로서 전축과 후축의 롤 강성 비율이 하중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핸들링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